2014년 9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서 화학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중국인 유학생 샤오퉁이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9월 8일 룸메이트는 샤오퉁에게 메시지를 받았고 샤오퉁은 집에 급한 일이 생겨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주일 후 아이오와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9월 9일 샤오퉁의 부모님은 샤오퉁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후 룸메이트는 샤오퉁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SNS 메시지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샤오퉁은 사라지고 말았죠. 9월 17일 룸메이트는 수상함을 느껴 결국 실종 신고를 했고 동시에 샤오퉁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국내외 SNS를 통해 샤오퉁의 실종 소식을 알렸습니다. 9월 26일 아이오와주 외곽 지역의 주택가에 도요타 캠리 자동차가 나무 옆에 주차돼 있었고 그 차량에서 악취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차의 트렁크를 열었고 그곳에서 심하게 부패된 샤오퉁이 발견되었습니다. 샤오퉁의 머리에는 호텔에서 가져온 수건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에는 인쇄된 비행 일정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정표를 보니 샤오퉁의 남자친구인 리샹난이 이미 9월 8일에 베이징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샤오퉁은 1994년 다렌시에서 태어났고 리샹난은 1991년 원저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둘 다 중산층 자녀들이었죠. 그들은 2011년 베이징에 있는 토플 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리샹난은 샤오퉁을 좋아하고 있었죠. 다음 해인 2012년 두 사람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샤오퉁은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리샹난은 로체스터 공과대학에 진학했지만 샤오퉁과 가까워지기 위해 2013년 아이오와 대학교로 편입까지 하게 되었죠. 샤오퉁은 뛰어난 성적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고 사교성도 좋아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리샹난은 샤오퉁에 비해 그리 밝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샹난은 학교 근처에 방을 잡아 혼자 살고 있었고 편입한 탓에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2012년 여름부터 두 사람은 거의 주말마다 만났지만 샤오퉁은 리샹난을 남자친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샤오퉁에게 진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생이었던 후모라는 학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샤오퉁이 자신의 친구 그리고 리샹난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지만 이때 리샹난은 샤오퉁과 단둘이 가고 싶었고 결국 리샹난은 몰래 자신과 샤오퉁의 표만 예약하기도 했었습니다. 리샹난은 샤오퉁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고 샤오퉁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선물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샤오퉁과 리샹난의 애매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을 때 샤오퉁은 리샹난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리샹난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2014년 8월 말 샤오퉁은 또 다른 중국인 남성을 만났고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샤오퉁은 룸메이트에게 새로 만난 그 남성을 매우 좋아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하기도 했습니다. 9월 3일 리샹난은 샤오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샤오퉁은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실수로 수신 버튼이 눌리고 말았죠. 이제 리샹난은 무려 21분 동안 샤오퉁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샤오퉁은 리샹난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오퉁은 리샹난이 자신의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했고 리샹난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로 만난 남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리샹난은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9월 5일 리샹난은 샤오퉁을 차에 태우고 이전에 여러 차례 머물렀던 싸구려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그리고 리샹난은 선배를 통해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오후 5시경 샤오퉁이 과제 문제로 잠시 학교로 돌아간 틈을 타 리샹난은 마트에서 캐리어와 덤벨 2개를 구입한 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놨습니다. 이후 리샹난의 주장에 따르면 9월 6일 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본 후 호텔에 체크인하였습니다. 갑자기 샤오퉁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며 고백했다고 합니다. 샤오퉁은 평일에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싶고 또다시 주말에만 리샹난과 함께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샤오퉁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바쳤는데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신은 기껏해야 또다시 주말 남친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샹난은 자신이 진정한 남자친구가 될 수 없음을 느꼈고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리샹난은 완전히 분노하게 되었고 결국 베개를 들고 질식시켰습니다. 그러나 리샹난의 주장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리샹난은 샤오퉁과 다투기 전 캐리어와 덤벨을 미리 구입했었고 중국행 티켓도 예매한 상태였습니다. 리샹난은 미리 준비한 캐리어에 샤오퉁과 덤벨을 넣어 강에 가라앉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행 이후 리샹난은 자신이 사는 마을로 차를 몰았고 길가에 강을 지나갔을 때 강 수위가 얕다는 것을 알아챘고 결국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리샹난은 한 주택가로 차를 몰았고 그곳에 차를 주차한 뒤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9월 8일 그렇게 리샹난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베이징에 입국한 뒤 리샹난은 광저우로 건너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리샹난은 친구에게 평소대로 침착하게 행동했고 친구는 아무 의심 없이 리샹난에게 호텔방을 잡아주었습니다. 리샹난은 그곳에서 이틀간 머문 후 친구에게 원저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샹난은 고향인 원저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시안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리샹난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샤오퉁을 살해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리샹난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외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리샹난을 칭하이의 한 유목민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이후 리샹난은 8개월 동안 칭하이에서 은신 생활을 한 후 2015년 5월 11일 원저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리샹난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리샹난은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경찰은 그동안 광범위하게 조사한 자료와 증거를 원저우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리샹난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어리석은 충동과 부조리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샤오퉁에게 가장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리샹난은 뉘우치는 모습으로 일관했고 자수했다는 이유로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